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은 했어요. 그리고 인사말도 하고 질문에는 묵묵부답,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시 반쯤에 나갔어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또 마무리 인사말 할 때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저희가 이제 상황 정리되는 대로 바로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국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일단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을 오전에 볼 수가 있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 기존의 관행대로 인사말은 했어요. 대법원장으로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상에 대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뭐 기존에 쭉 밝혀왔던 입장과 다르지 않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신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씩 들어보죠. 정의와 양심 앞에 떳떳하다. 그분이 생각하는 정의와 양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개별 사건으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예. 정확히는 법원 행정을 갖고 부른 거 아닌가요? 행정 전반을 갖고. 네. 그런데 본인은 증인 석에 못 앉겠다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증인 예. 선서 안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신분을 참고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의원들의 질의하시는데 사실은 방송을 보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시끄럽게 뒤에서 막 예.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도 들리더라고요. 추미애 네. 그 법사위원장 앞에 가서 막 항의하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 볼륨을 키워서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당신이 진짜 역사와 정의와 양심 앞에 떳떳하다 그러면 말 못할 게 뭐 있어요. 뭐 어떤 사람 나와서 호통 듣치고 그러는데 정말 자신 있으면 본인이 할 말을 다 해야죠. 마이크를 올리시든가. 그렇죠. 네, 이거는 저는 첫 그 인사말부터 위증 아닌가. 네. 근데 외부의 눈치가 아니라 사실은 외부의 눈치를 볼까 걱정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본인이 하나의 정치 플레이어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미중유의 일을 벌였기 때문에 사실 증인으로 불렀던 거고 그런 거는 이제 상권 분립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방어한다는 건 상권 분립과 뭐 사법권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좀 몰이하거나 왜곡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대법원장이 해서는 안 되는 언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미애 위원장이 그 부분을 짚었는데요. 그러니까 대법원장들이 뭐 국회에 나온 적이 없다, 뭐 증인석에 앉은 적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네,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 사실은 법 공부하신 분들은 이 가인 선생을 뭐 무슨 뭐 대단한 인물로 항상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의 길을 따라야 된다 그러고 뭐 자주 얘기하지 않아요? 거의 그 로스쿨 입시 필독서. 그러니까요. 가인 김병로 선생님의 평전은 필독서고 그리고 로스쿨에서도 유일하게 그 변호사 시험으로 달려가는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대외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게 가인 법정 대회라고 할 정도로 법조인들한테는 사실 약간 입력된 최고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이 국회 출석한 바가 이미 있었고 이것은 삼권 분립을 자꾸 얘기하는데 삼권 분립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가능한 네. 일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바가 있고 벌어졌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해서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정치 한복판에 대법원장이 또 대법원이 뛰어든 법원이 뛰어든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그냥 되게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한 말만 했어요. 나는 양심 따라 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뭐랄까요 이게 좀 서라운드로 들리는 여러 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좀 보자면. 추미애 위원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상임위 국감에 부르지 않는 것은 삼권 분립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선출된 권력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이제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예.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께서도 선출된 권력을 1차적 직접 위임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는 간접적인 1차적으로 선출된 사람들 등등이 추천에 의해서 간접적인 예. 위임이라고 썼을 뿐
어느 게 더 우선순위가 있다. 더 어떤 상하 개념 이런 건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벌써 삼권 분립을 조이대 그다음에 천대엽 또 나경원 의원까지도 이제 삼권 분립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이제 주로 제가 몇 번을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계적인 몽테스큐의 1750년대 절대 왕정에 대항해서 어떤 국민 권력들, 국민 공회 이런 객관적인 왕정, 절대 왕정에서 좀 벗어나서 균형 잡힌 거를 말하고 있는 그런 기계적인 삼권 분립을 네.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절대 왕정처럼 했던 윤석열 때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걸 오히려 본인들이 사법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였던 사람들이잖아요. 5월 1일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삼권 분립과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배운 삼권 분립은 많이 다르다. 그리고 국회가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뭐 국무총리나 뭐 국회의장, 뭐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을 견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아예 뭐 국회가 견제할 수 없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국회 본회의장에 아예 세우잖아요. 네, 세워서 그거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삼권 분립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사법부에 대해서 와서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이 견제와 균형으로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가장 엄혹한 시기 저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 행정법원의 그 보직해임 취소 소송을 내었을 때 2년 동안 재판 한 번 열어주지 않았던 예. 게 사법부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외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많지 않죠. 오히려 인권을 보장해야 될 때 가장 가만히 있었던 분들입니다. 한 번만 더 저 첨언하면 이들이 말하는 건 정말 기계적 삼권 분립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각자 할 일을 하자는 뜻이잖아요. 이게 입법부가 하는 일이에요. 정확하게. 예. 개별 사건을 갖고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본연의 입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도 사법부 일을 본연의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의견서가 나왔어요. 지금 법원행정처가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된 그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국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그렇게 했었던 것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기존에 했던 설명과는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선 대선 후보로 선출이 돼 있던 시점이었고 그리고 무죄가 2심에서 나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대법원 판결이 진행됐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날짜들마저 기억해요. 그리고 날짜들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수많은 언론들이 뭐 표를 만들어서 막 보여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3월 28일 날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전원합의체 심리를 시작해서 대법관 전원과 재판연구관들이 재판 기록을 검토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기록을 다 볼 수 없다. 7만 5천 쪽이 되는 그 기록을 다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2일, 뭐 길게 보더라도 9일 안에 이걸 다 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당시에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왔어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복사해서 봤다 그랬더니 복사한 거 가져오라 그랬더니 없다 그랬더니 전자기록으로 봤다 그래갖고 그럼 로그 기록 내놔라. 그런데 그것도 지금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사건이 접수되는 한 달 전 3월 28일부터 봤다는 거예요. 자, 법률가시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해명대로라고 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은 위증을 하시게 된 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거 예.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도 지금 넘어오지 않은 사건을 미리 검토했다 자체가 지금 이거는 법원 행정상 문제가 있었고 불법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문제가 매우 커지는 걸 스스로 자인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논리를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이분들이 판결만 하시지 변호를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컨트롤 타워를 갖고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붙여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계속 수정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고 앞에 나왔던 포석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기들이 한 말에 자기들이 엉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대로라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둘 중에 한 분이 위증으로 문제가 되고 만약에 그분들이 위증으로 실형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단연퇴직 사유입니다. 아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갔어요. 소부에 배정이 됐잖아요. 배정되고 2시간 만인가 전원합의차로 갑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소부 얘기를 우리가 또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김경호 거기 변호사 특히나 많이 이제 또 저기 오경미 했었죠. 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경미 대법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소부에는 알려진 것과 달리 소부에 넘긴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시나리오 들고 이거를 너네가 그래서 압수수색해서 알아볼 거야? 그런 자신감의 발로라고 봐요. 아, 이거 자신감인가요? 예, 그렇죠. 어떻게 사법부로 압수수색하겠어? 우리가 영장 안 내주면 못 오는데 이게 분명 로그나 그 수많은 그때 당시에 메신저 코트넷 내부에서 뭐가 엄청 많았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사실 열면 다 볼 수 있는데 그걸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리오 만들었어 어쩔 거야? 아하. 라는 식이 사실 식의 배짱 시나리오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여기 의견서 중에 원칙이 뭐 전원합의체라고 하는데 변호사 하면서 전원합의체를 가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경험일 정도로 전원합의체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소부거나 민사 같은 경우는 심리불속행이라고 그래서 그냥 많이 하죠. 예.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기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형사 단계 같은 경우는 그 수사 단계에서 100을 쓰고 1심에서 50만 원 쓰고 2심은 10만 원 쓰고 대법원은 안 가는 게 맞다. 그건 사실 나만 좋은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현재에 있어서 상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읽어보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그런 정도인데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로 보낸다? 그거는 만약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았다면 제가 그거 하나를 이제 또 인생 업적으로 남길 정도의 흔치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원합의체가 그렇게 드문 일인데 드문 일이죠.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다 이렇게 의견서에 썼단 말이에요. 원칙이면 다 전원합의체로 아니, 가는 그러니까 거고 나는- 예외적으로 소부에 배당한다는 뜻이잖아요. 엄격하게 보면 이것도 위증이에요. 아니 그럼 판사 많이 뽑아야 되겠네. 자기들 말하는 대로 다 그 전원합의체로 얼마나 그 사건이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당 안대로 몇십 명 더 증언하고 100여 명 만들어야 아니, 되겠네요. 지금 완전히 스텝 꼬인 거예요. 네, 지금 꼬인 보면은. 정도가 아니라 올라오기 전에 검토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무도 항소 안 하면요. 그렇죠. 네, 아무도 항소 안 하면 만약에 2심 딱 끝나고 다 항소 안 하면 자기들은 뭐예요? 이게? 저것 자체가 작심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에 대한 자백인 거죠. 아 이게 결국 그거라니까요. 나와 있는 사실들 보고 거기다 이제 끼워 맞춘 거예요. 날짜에 맞춰가지고 야 가만 있어봐. 3월 28일 날 이렇게 됐지. 그러면 그때부터 봤다 하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입장은 그 짧은 시간 이틀이면 이틀, 9일이면 9일 사이에 그 기록을 다 봤다라는 것에 이 사람들이 초점을 맞췄다고. 그래서 뭐 복사가 아니라 전자기록이다, 로그 기록 내려놓으니까 못 내놓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 그냥 사실은 어찌 보면 뭉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놓은 대답이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 그 한 달 전부터 봤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정 변호사님이 또 중요한 거 예. 지적을 하나 또 하셨어요. 영장. 지금 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그 폼 바꾸고 뭐 막 이렇게 해놓고도 예. 태어난 척 뭐라고 했습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 자기들은 다 영장 기각해놓고 자기들한테 그게 전권이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거 영장을 자기들이 분명히 안 내겠죠. 만약에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자 한다면 네. 예. 네네. 그 오만함에서 비롯되는 이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도 아마 해명도 안 할 거예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건 이렇게 탄핵도 지적해서. 불가능한 게 검사 탄핵 때랑 비슷하게 진행될 겁니다. 탄핵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때 검찰에서 자료를 제공 안 해서 의심은 되지만 탄핵이라고 입증이 되지 않아 그 탄핵을 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입증되지 헌재에서 않아서 판단을 예. 할 자료가 없어진다. 자료가 없어서 우리는 의심은 돼서 분명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탄핵한다고 판결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압생영장 안 내주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이런 뜻이죠. 너네가 어쩔 건데. 그러니까 영장을 내도 법원에서 내야 되는 거고 마지막 판단을 해도 법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헌재로 간다 하더라도 그 자료라는 게 법원에서 줘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모든 그 키를 쥐고 있는 법원에서는 아닌데 우리 한 달 전부터 봤는데 이 한마디 내놓고 지금 버티겠다라는 취지로 보인단 말이죠. 한 달 전부터 이재명 당시 대표를 보내자라는 걸로 봤겠죠. 이게 답을 정해놓고.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받아보셔서 그래요. 이분들이 높은 대법관님들은 지금까지 아마 커리어 역사상 한 번도 수사를 받아보신 적은 없고 항상 검사가 만들어온 증거 자료와 변호사들이 정리한 자료만 보고 판단하시던 분들이라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는 아마 익숙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보다 당연히 법리도적으로나 이런 건 뛰어나시겠지만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 적은 없는 분들이거든요.
전문가와 상의를 좀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법무법인 이름이 뭐였죠? 일로입니다. 네,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거. 대법원 법원행정처 출신이기도 합니다. 아, 법무관이었지만요. 네. 여기 와서 나는 지금 보험 친구 이런 거 광고하고 있는데 자기 법무법인을 광고하네. 자, 이 국정감사가 오늘 법사위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다른 8개 상임위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관련된 뉴스는 아마 당분간 계속 쏟아져 나올 네. 텐데 오늘 있었던 대법원의 이 의견서 관련해서 언론들이 어떤 기사들을 내일 아침에 쏟아내게 될지 혹은 오늘 저녁 그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 메인 뉴스에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져요. 사실 냉부의 이상으로 다뤄줘야 되는 이슈입니다. 이건 사실 대국민 선전포고에 가까운 의견서이기 때문에 냉부해랑 비교할 저기도 아닌 거죠. 자기들이 이제 3권 본립을 주장을 했고 사법부 독립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했는데 자기들이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 이 부분은 뭐 냉부해야 정치적 주장인 것이고 이 부분은 정치적 주장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말 우리가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 계속 어떤 미심적인 불신의 눈으로 보고 하는 것들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이 기름을 분 거죠. 사실 제가 악의적으로 기사를 뽑으면 조이대, 천대엽 벌이나 둘 중에 한 명이 책임져야 된다. 둘 중에 한 명이 책임져야죠. 지금 사실 위증이 이 나오는데. 의견서를 낸 건 법원 행정처가 주체니까 또 나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가 한 말 아닌데 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에 언론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뉴스가 어떤 식으로 증폭되어서 많이 퍼져나가는지를 봤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있어서 언론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 법사위 이 대법원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사람이 지규현 판사인데 역시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법들을 댔어요. 헌법 제 103조 사법 독립 그리고 법원 조직법 제 65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 이런 내용들을 쭉 들어서 나는 못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처럼 지금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르게 지규현 재판장은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은 저는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과거에 그렇게 법을 지키셨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조금 부끄러운 점이 있고 저는 그래서 꼭 그 특검에서 보통 항고를 좀 해서 지규현 재판장이 구속취소 결정이 틀렸다는 답을 대법원이나 뭐 그 상급법원으로부터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놓으면 확실히 지규현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거를 받아놓은 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탄핵을 들고 가든 공수처 수사를 하든 아니면 나중에 징계를 하건 이렇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가 바쁘겠지만 보통 항고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특히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때 보도자료에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그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상급법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규현 재판장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었어요. 예, 그 부분을 꼭 상급법원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진짜로 그게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빌미가 돼서 갑자기 눈 딱 떴는데 연초에 윤석열 공소기각 이런 게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제하고 가야 된다. 정무적으로 농담 하나 드리면 그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들도 농담도 정무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도 여러 내부적인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무적으로 볼 때 지규현 씨가 더 센 거예요. 정무적으로 보면 아니 본인 안 나오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어제까지 대법원장 나오니 안 나오니 했잖아요. 근데 일단 출석은 하잖아요. 이 썸네일 나오네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상의를 지규현이 조희대 위다. 그 조희대는 천대엽 버렸나. 왜냐면 자기들도 야 이거 다 안 나갔다가는 진짜 국민 여론이 들끓겠다. 그럼 누구라도 한 명은 나가자 했는데 대법원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정무적으로 농담이지만 예. 오늘 이제 그 재판이 생중계되는 모습을 그 그렇죠. 시간대에 예. 이렇게 봤어요. 아 이래서 그동안 공개 안 했구나. 재판하실 때 이 재판정에서 그렇게 판사들이 친절해요? 아니요. 제가 본 재판은 그렇게 친절한 나긋나긋한 재판은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란 사건의 재판입니다.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있거든요. 많이 심지어 놀랐습니다. 좀 까칠한 판사님들은 실제로 변호인 세워놓고 혼내는 경우, 검사나 변호인 세워놓고 혼내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되면 막 세상을 가질 것 같던 사람들이 법관 시험을 보는 이유가 공판 검사로 갔다가 저희끼리는 선체로 회로
썰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선체로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시작하죠.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직접 봤던 재판 중에는 판사의 그 정수리만 보다 온 경우도 많습니다. 뭐 숙이고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한다면 끝나는 재판도 저는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화면에 비친 그 재판장의 모습이라는 게 통상 펼쳐지고 있는 재판과는 몹시 좀 이질적이었다.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여러 대법관들도 증인 채택이 됐었어요 오늘 국감에. 근데 오경미, 이훈구, 이수견, 박영재 대법관들도 의견서를 내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왔고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역시도 안 나왔습니다. 이건 뭐 본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심우정 전 총장도 자기 수사 중이니까 안 나온다. 거기는 재판이 아니라 수사 중인데 왜 안 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국감의 어떤 실질성, 실효성 등을 봐서라도 뭔가 좀 바뀌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강제성을 좀 떼야죠. 사실은 이제 증인 채택 과정부터 증인 참고인 채택하는 데서 이제 서로 트러블이 나서 양쪽에 합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이제 강제성을 좀 떼서 확실하게 어떤 규명, 물론 수사는 아니죠 국감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제 확실하게 세워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될 당사자들 이런 건 안 나왔을 때 이제 다 그동안 왜 동행명령장 뭐 일종의 예. 구인장처럼 말은 하지만 그걸로 처벌받았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또 강제성도 없는 것이고 수령을 회피하는 네. 꼼수도 많았고. 네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법사위 얘기하니까 법관들 얘기를 주로 합니다만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출장을 많이 가요. 10월 달 되면. 그게 심지어 자기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표를 끊어서 넘어가 버리기만 이번에 해도 쿠팡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 날 티켓 끊었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그 금융지주사의 그 뭐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의뢰 10월에는 한 2, 3주 나가 있는 걸로. 국회 보시면 이제 대관 업무를 하는 기업의 담당자들이 정말 많이 오잖아요. 그들이 사실은 연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신경 쓰는 게 오너 총수가 국감에 나가냐 안 나가냐 이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걸로 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이 평가되는 일종의 이제 로비력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정치인들의 일종의 레토릭 같은 건데 어떤 사안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단이 받아져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뭐 논쟁만 쫙 펼쳐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국감에서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매번 해. 근데 국감에 안 나와 버리면 그냥 꽝이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을 국민들이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들, 뭐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 그렇죠. 혹은 또 다른 형태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감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이 국감이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되면서 뉴스들이 계속 생산될 텐데 과거에는 의원들이 하다못해 튀기 위해서라도 뭘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본 거고요. 또 이제 기존에는 기업들 관련해서는 사실 기업인들의 불만은 이런 것도 있었긴 하거든요. 괴롭히려고 부른다. 네, 불러놓고 사실은 망신주기는 망신을 주는 당사자 이 부분이 길어지면서 대기만 하다 가는 사람이 맞아요. 부지기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한마디 뭐 앞에 세워보지도 못하고 이런 부작용들 그런 것도 이제 없애야 되겠죠. 국회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이제 법사위 국감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건 이제 일종의 법원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봤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쓴 게 1억 5,2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냥 뭐 액수로 보자면 뭐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뭐 등등에 비해서 뭐 얼마가 많다 얼마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안 냈어요. 그냥 뭐 우리 회의했어, 간담회 했어, 얼마 썼어, 땡. 이러면 내는 이유가 없잖아요. 대표적인 권위의식의 발로고 저희가 법무관으로 검찰과 법원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업추비 내역 내라고 하면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요즘 행정부 쪽은 웬만한 데들은 다 공개를 해버려요. 심지어 다. 대통령실도 이번에 네.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거 상시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나오면 서초동에 있는 밥집들은 정말 그 고급 일식집이나 한정식집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아니 겁니다. 이 얘기는 해야 돼. 왜냐하면 법원이 지금 대법원장이 업추비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대로 안 냈다는 건데 최근에 법원이 금감원, 법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감사원장 등을 상대로 해서 업추비 이게 정계 공개 청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증빙서류 및 집행 내용을 밝혀라.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법원에서. 그렇죠. 근데 정작 자기들은 간담회 했어요. 이게 다야. 이게 특활비가 아니고 업주네. 카드란 말이에요. 업무 업체비 추진비예요. 카드. 예. 예,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업체비 카드. 그 카드에 태극기 오. 있습니까? 태극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보여드려야 되나? 있어요? 네. 나 한 번만 보여줘. 모양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검사님들이 쓰시는 건 똑같구나. 네, 다 정부께 아마 아. 모양이 다 똑같을 텐데. 네, 맞아요. 다이내믹 코리아. 그 실제 행정 쪽은 다 공개를 하고 네, 있죠. 자 이게 뭐 여기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생겼대요. 예. 예. 그 진짜 우리 제작진들은 내용 이거 보고 야 땡겨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보면 1년 한 5개월 정도 상간에 1억 1억 6천여만 예. 원. 그러면 월에 한 1,000 정도 이제 쓰신 거잖아요. 그 밝혀야죠. 그러니까 간담회 했다고 전부 밥값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감 출석 조의대 답변은 거부. 네, 오늘 국감 시작됐죠? 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가장 뜨거운 감사는 당연히 법사위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시작 전에 인사말에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게 위축될 수 있다면서 증언대에 서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통상 대법원장은 이제 인사말을 한 다음에 법사위원장이 이석, 그러니까 자리를 옮겨도 된다라는 명령에 따라서 국감장을 떠나고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게 통상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 명령을 하지 않아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을 이렇게 감금해서 진술을 압박하느냐라고 항의를 했고요. 의원 간에 이제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다가 1시간 40여 분이 지난 후에야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국감이 열리기 앞서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답변서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이제 친여 법사위원에게만 공유를 하고 국민의힘 측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권 법사위원들에게만 공유를 하면서 만약 서면 답변서가 외부로 유출이 되면 지금까지 대법원장을 출석시키려고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니까 내일 법사위 감사 시작 전까지는 비공개를 원칙을 지켜달라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고요. 이 사실을 뒤늦게 한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법원 행정처에 요청을 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답변서를 제공받지는 못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측은 여야 질의를 같이 받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질의를 하지 않았고 애초에 모든 자료 요청은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오늘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관례대로 인사말만 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좀 질의응답 과정이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묵묵부답으로 질문만을 청취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정회가 됐을 때 이석을 하고 끝이 났거든요.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반발 내지는 민주당의 강행 이 예. 두 가지로 충돌돼서 이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전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일국의 사법부를 책임지는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 개입을 시도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심리 과정에서의 졸속 그리고 편향성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법관도 탄핵 대상이 됩니다. 충분히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헌법 1조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 116조를 위반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을 위반해서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도 사실 많은 언론에서 뭐 여야의 정쟁, 그 내용은 없었다지 이런 식으로 가면서 문제의 중요성이 희석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보다는 차제에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나서셔가지고 전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희대 국정조사를 저는 좀 정식적으로 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더 모아나가는 이런 빌드업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닐까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국감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 내린 대로 결국 모든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라라는 지시에 따라서 좀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를 좀 기대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12.3 내란 이후에 이 국가기관에서 잘못된 행태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전 이번 국감을 통해서는 그동안의 이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30일이 넘었는데 정부 초기에 그동안 했던 약속들 어느 정도 또 이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또 현실화가 가능한 것인지도 전 국회가 또 마땅히 지적할 부분들, 또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아마 현실은 저의 기대와는 좀 동떨어진 좀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예상은 좀 해봅니다. 오늘 국감이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나가게 되었는데 좀 그건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용남 의원님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형식이 너무 이상했어요. 어떤 의미세요? 아니 왜냐하면 네. 통상 국정감사하고 대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면 대법원장이나 뭐 법원행정처장이 이제 기관 증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증인인데 기관장으로서 기관 증인으로 그렇죠. 채택이 되는 건데 예. 기관 증인이 아니고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국감 시작 전에 증인이면 선서를 해야 되잖아. 증인 선서를. 아. 증인 선서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국감을 하다가 법사위원장이 참고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뭐지 일단 네, 뭔가 아니, 정리가 안 되는 약간 느낌이네요. 정리가 안 돼갖고 아니 아. 당연히 이제 통상 기관 증인이죠. 예. 기관장으로서 대법원에 대한 국감이니까. 근데 기관 증인은 아니었던 것이고 오.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뭐 국감장의 증인도 그렇고 법정에서는 증인도 그렇고, 예, 국감을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위증을 할 경우엔 처벌을 그렇죠. 받겠다라고 예. 하는 것 때문인 거죠. 예. 근데 그 절차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거 저는 처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어찔하다 아찔하다 싶긴 한데요. 이창민 변호사님도 최근에 또 검찰개혁 청문회 가가지고 참고인이셨던 거죠 그때. 예. 그런 경험을 빌어본다면 오늘 법사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기관 증인도 아니고 이제 일반 증인도 아니고 예. 피감 기관의 이제 관례상 대법원장이 와서 이제 진술하고 모두 진술 같이 하고 예. 뭐 마지막에 마무리 진술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통상 그렇게 하면 기관 증인인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답변을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했던 것인데, 오늘은 약간 상황이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약간 어리둥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 핵심은 증인 선서를 안 하고 예.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러면은 참고인으로 뭐 전환하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좀 저도 그 절차상 조금 그 어리둥절함이 있었고요. 예, 아무튼 근데 아무 진술도 안 하고 나갔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는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국회는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그 죄를 범하면 조사도 받고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누구든. 누구든 그렇잖아요. 예. 그 반대로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부장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위임받은 기관 앞에 와서 충분히 소명하고 그런 해명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고, 두 번째는 사실 사법부의 독립을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저는 허상이라고 좀 보고요. 모든 국가기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삼권 분립도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만 아무 견제도 받지 않는다 이건 아니고 재판의 독립이라고 바꿔 말해야 되고, 재판은 당연히 헌법과 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헌법 103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재판은 독립해서 판사가 재판해야 되지만, 그런데 전반적인 절차 형식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법부도 견제를 받아야 돼요. 사법부만 온전히
섬처럼 성역처럼 이렇게 동떨어져서 견제받지 않는다?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